네,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하민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3월인데요. 3월에 좀 특별히 난 이걸 원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전 또 봄이 오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네. 또 마침 또 우리나라 운명이 판가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달입니다. 3월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선 이런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퀴즈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1133번으로 오늘 내드린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샵 1133번으로 다양하게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채팅창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퀴즈부터 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법원인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원래도 현행헌법 제111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 심판을 전담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2번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이것은요.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루는 헌법기관입니다. 일단 9명의 재판관이 있고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판단하기도 했던 곳이죠. 이곳에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2번 헌법재판소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알겠다 하시면요. 샵 1133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샵 1133으로 오늘의 정답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논란이 됐던 이 심판의 쟁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냐 아니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또 국무회의 같은 필수적인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어떤 반복된 탄핵 요구를 이유로 들면서 정당성을 좀 주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또 무자비한 국회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총선 부정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관위 강제 수사가 필요했다 하면서 윤 대통령은 군병력 투입까지 필요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에 반하는 국회 측은 어떤 주장을 펼쳐왔나요? 국회 측은 반대의 입장을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국무회의 절차 관련해선 회의록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개회, 폐회 선언도 없었던 엉터리 국무회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쟁점이었죠. 윤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거 어땠습니까? 이거는 또 이 쟁점을 확인할 때 윤 대통령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서로 인원을 끌어내려 했느냐, 의원을 끌어내려 했느냐 하면서 말장난 같은 부분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네. 인원이냐 의원이냐. 네. 자, 그렇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 인원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의원이면 의원이라고 했지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면서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불과 1분 15초 뒤에 인원이라는 말을 무더기로 쓰면서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본인에게 이제 방어권 보장의 시간을 덜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제 최후 진술이 있었죠. 여기선 좀 무제한으로 또 시간이 주어진 만큼 직접 발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요. 77쪽에 이르는 진술서를 무려 1시간 10분가량 되는 시간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어쨌든 최종 진술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발언 기회를 조금 더 여유롭게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전 뭐 박근혜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의 최후 진술 때 대통령들이 직접 발언을 하진 않았었죠? 네, 맞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모두 대리인을 통해서 진술을 했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5명의 대리인이 돌아가면서 와. 거의 5시간가량의 진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의 표현을 했느냐?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민 불편에 대한 사과로 운을 떼긴 했는데요. 이게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또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줬던 충격,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사과였고 이후에는 예상했던 대로 항변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기존 입장을 좀 되풀이하면서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라고 주장을 좀 펼쳤죠.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2시간짜리 계엄이었지만 야당이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을 펼쳤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부분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헌재에다가 이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좀 호소해 왔는데 탄핵 기각에 대한 어떤 마지막 절실함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대통령직을 이어가겠다. 이런 당당한 포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전문가들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결과에 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도 담겼나요? 아쉽게도 그런 표현은 없었는데요. 어. 지금 탄핵 찬반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여기서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해달라 당부까지 했으면 현재 상황에서 최소한의 책임은 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쯤에서 오늘 시사톡톡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법원인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원래도 현행헌법 제111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 심판을 전담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2번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요. 국회 측의 최후 진술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약 40분가량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발언을 이어갔었죠.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시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후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탄핵 여부, 최종 선고는 과연 언제쯤 이뤄질까요? 일단 최종 변론일로부터 통상 10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월 중순쯤, 그러니까 3월 10일에서 14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와,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자,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최종 변론이 끝나고 선고 전까지 4번의 평의를 통한 심사숙고 시간을 거쳐서 14일 만에 선고가 진행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번의 평의 끝에 11일 만에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의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많았는데 선고는 일찍 이루어졌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선고 일정에 변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헌법재판관이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죠. 원래는 9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산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또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내일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 일단 9명이 되는데 탄핵 선고가 그럼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임명이 되고 재판 참여까지 이루어진다며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까지 끝났기 때문에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추가돼서 선고가 늦어질 수 있긴 한데요. 오히려 너무 늦게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서 기존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운명이 다시 한번 좀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네. 되는 그런 3월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14일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온 국민이 제일 이제 네, 관심이 맞습니다. 많이 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퀴즈 일단 정답 먼저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과연 몇 번이죠? 네, 정답은 2번 헌법재판소였습니다. 네. 자, 법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6583번님 문자 주셨고요.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물가도 안정되길 바랍니다. 5773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빨리 결정해야겠죠? 9698번님, 2번 헌법재판소로 문자 주셨습니다. 하루빨리 모두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많네요. 대한민국의 뿌리가 헌법재판소죠? 라고 1886번님도 얘기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저 대통령께서 표창 주는 그날까지 착하게 살겠습니다. 모두 착하게 살아요라고 2288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2288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하민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신해철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